네, 26번 문항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로 확률 변수 x를 하고 이산확률 변수 y를 x가 0 또는 1의 값을 가지는 경우는 x로, x가 2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경우는 2 이렇게 정의할 때 y의 평균의 값은 얼마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일단 y는 이산확률 변수죠. 이산확률 변수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y의 확률 분포를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y의 확률 분포, 그래서 확률 분포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 y라는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y라는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x하고 2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확률 변수 x가 또 어떤 값을 가지게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보니까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했어요. 그러면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는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고 이렇게 4가지가 되겠죠.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그래서 확률 변수 y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x가 0 또는 1의 값을 가지는 경우인데요. x가 0을 가지면, 즉 우리 확률 변수 y의 값도 0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x가 1을 가지게 되더라도 확률 변수 y는 1이 되겠죠. 그럼 똑같이 x 값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x가 2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경우 2 또는 3 또는 4 이렇게 되는 경우는 y 값이 얼마라는 거죠? 2다라는 거죠. 그러면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보려고 할 때 y라는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일단 뭐밖에 없더라? 0, 1, 2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는 0이라고 쓰고요. 1, 2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물론 뭐 확률을 이제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보통 합계가 있죠? 합계는 묻지 않아도 1입니다. 확률의 합계는 1이에요. 우선 이제 이 확률을 구해야 되겠죠. 라지 y가 0일 확률. 이건 어떻게 구하죠? y가 0이다 라는 거는 x가, 즉 x 값이 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가 0인 확률과 똑같고, x가 0인 확률은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빵개라는 거죠. 그러면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빵개라고 하면 독립시행 확률이니까 4C0의 2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확률은 16분의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값은 16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 y의 확률 분포표 채워야 되니까 y가 1일 때 확률을 구해봅시다. y가 1일 때의 확률은 마찬가지로 x 값이 1일 때만 y가 1이에요. 맞죠? x가 1이려고 하면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1개여야 된다는 거니까 4C 1에 2분의 1에 뭐 1제곱 2분의 1에 3제곱 다시 뭐 쓰면 4C 1에 2분의 1에 4제곱 이렇게 해서 16분의 4, 물론 4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지만 아직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얘는 16분의 4고 때에 따라서는 4분의 1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가 2인 거를 구해야 되는데, y가 2가 되는 거는 x가 2가 되어도 되고요. 그죠? x가 3이 되어도 되고, 확률에서 x가 4가 되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y가 2일 때 확률값은 구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거 각각의 값들을 이제 구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각각의 값들을 구해보겠습니다. x가 2일 때 확률은 4C2의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이고 계산하면은 16분의 6이 되죠? 16분의 6이고요. 그 다음에 p x가 3일 때는 4c3의 2분의 1의 세제곱 2분의 1 이렇게 써서 16분의 4라는 걸 얻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x가 4일 때는 4제곱이니까 16분의 1 그래서 이것들 다 합치면 16분의 6 더하기 16분의 4 더하기 16분의 1 이렇게 직접 구하면 16분의 11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이 사실 있었어요. 얘를 구하기 전에 이미 16분의 1과 4분의 1을 아니까 합계가 1이 되려고 하면 이제 1에서 16분의 1과 4분의 1 빼주면 16분의 11이 되는 걸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렇게 구했어도 되는 거네요. 여기 16분의 11을 다시 좀 예쁘게 써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다 구했어요. 그러면 이 확률 분포표를 통해서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이 확률 분포표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평균, 뭐의 평균? y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y의 평균은 0 곱하기 y가 0인 값이고요. 확률. 그 다음 1 곱하기 y 값이 1인 경우의 확률. 2 곱하기 y 값이 2를 가질 때 확률이라서 계산하면 0 곱하기 16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16분의 4. 일단 16이 분모인 걸로 편하게 써보겠습니다. 더하기 2 곱하기 16분의 11.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16분의 4 더하기 22니까요. 16분의 26이고 2로 나눈다면 8분의 13.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8분의 13인데 문제 보기에 2번이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27번 문항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5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9인 표본에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이 x바일 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a보다 크거나 같고 5분의 6이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표본 평균 x바의 값은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신뢰 구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정규분포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이거에 대한 이것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신뢰 구간에 대한 정의를 드리는 거예요. 얻은 표본 평균이 x바일 때 뭐에 대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때 요것이 성립할 때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쓰는 거예요. 공식으로 잘 외우고 있죠. 표본 평균의 값 빼기 1.96. 왜 얘가 1.96이죠? 여기 요거 때문에 1.96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곱하기 루트 표본의 크기분의 시그마 보다 평균이 크거나 같고 표본 평균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신뢰 구간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시그마가 얼마임을 알 수 있죠? 시그마가 5임을 알 수 있고요. 크기가 49인데 n이 49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대입을 하면 문제 상황에서 보면 시그마가 5고 n이 49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외워야 하는, 그죠? 알고 있어야 하는 신뢰 구간 공식이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신뢰 구간은 루트 1.96분의
x바 빼기 루트 1.96이 아닙니다. 빼기 1.96분의 루트 49는 7이라고 바로 쓸게요.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7분의 5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문제에서 구하는 실내 구간이고 이게 요거랑 같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요 값이 뭐랑 같다는 거예요? a랑 같고 요 값이 뭐랑 같다는 말이에요? 5분의 6a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선 이 사실로부터 그죠? 요식과 요식 두 가지로부터 x바와 a에 관한 식 두 개를 얻을 수 있으니까 풀어준다면 a와 x바의 값을 다 구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바의 값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a부터 구해보겠습니다. a 값은 구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 5분의 6a에서 a를 빼면요 여기에서 이 값을 빼는 것과 똑같죠? 맞아요. 그러면은 x바끼는 사라지고 1.96 곱하기 7분의 5가 두 개씩 있는 거죠. 이렇게 쓰시고 계산하면 5분의 a는 1.96 곱하기 7분의 10 다시 말하면 a는 1.96 곱하기 양변에 5로 곱해서 7분의 50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a 값을 알았으니까 이제 a 값을 통해서 x바의 값을 구해봐야 되겠죠. 맞나요? 어떤 식을 이용해 볼까요? 요 식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요 식을 그대로 쓰면 x바는 a 더하기 1.96 곱하기 7분의 5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a가 뭐죠? a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1.96 곱하기 7분의 50 곱하기 7분의 곱하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a까지 썼고요. 요거 더하기 1.96에 7분의 5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a와 이게 같다고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x바는 1.96 곱하기 7분의 55 이렇게 되고요. 1.96이 7로 나눠지나요? 네. 196을 우리가 7로 나눠보면 140, 28이 되니까 얘하고 약분하면 0.28 곱하기 55입니다. 0.28 곱하기 55를 계산을 해보면 0.28 곱하기 50은 14죠. 14 플러스 5는 1.4니까 15.4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은요. 27번 문항의 문제 답은 2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29번 문항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6 이하의 자연수 A, B, C, D의 모든 순서상 A, B, C, D의 개수를 구하시오인데 A가 C보다 작거나 같고 C가 D보다 작거나 같고 그러니까 크기가 A보다 C가 크거나 같고 C보다 D가 크거나 같고 그리고 유사하게요. B보다 C가 크거나 같고 C보다 D가 크거나 같다. 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연수고 떠오르는 것들이 좀 있을 텐데 일단 중복조합이라는 개념을 쓰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복조합에 어떤 아이디어를 쓸 건지 써볼게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M 이하의 자연수 A1, A2, A3 계속해서 AN이라고 할게요. N에 대해 A1보다는 A2가 크거나 같고 A2보다는 A3가 크거나 같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최종적으로는 AN이 제일 크거나 같게 되는 이것이 되도록 하는 순서상 물론 A1, A2, A3, AN 이거의 개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인데요. 얘는 A1부터 AN까지가 1부터 M까지 값을 가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1부터 M까지의 숫자들 중에서
중복을 포함해서 n개를 뽑으면 순서가 쫙 결정이 돼버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m2, 1부터 m까지의 숫자 자연수에서 중복을 포함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답은 MHN인데요. 중복을 포함해서 n개의 숫자를 뽑으면 그걸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딱 한 가지 경우밖에 나오지 않게 되죠. 그 경우가 이제 이렇게 크기 순으로 배열한 거랑 중복조합이랑 똑같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주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요거를 하나로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A하고 B하고의 크기 관계는 모르잖아요. A와 B의 크기 관계는 모르고 결국 A, B보다는 C가 크거나 같고 C보다는 D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A, B의 크기 관계를 좀 정해주면 우리가 문제를 풀기가 좀 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A하고 B하고 같고 요게 되는 경우를 여러 가지로 나눌 건데요. A하고 B하고 같은 경우를 따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A하고 B하고 같으므로 우리는 어떤 거에 대해서만 고민하면 되냐면, 그쵸? 요렇게 되는 거. 그쵸? BCD에 대해서만 고민해도 돼요. 요거인 순서상 BCD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같겠죠. 맞나요? 이거는 공식에 있다는 얘기죠. BCD가 다 몇 이하의 자연수, 몇 이하의 자연수, 6 이하의 자연수니까. 답은 말하면 6H, 죄송합니다. 5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뽑는 게 n개니까 여기서 뽑는 게 3개죠. 6H3이고요. 그러면 얘는 8C3이 되겠죠. 8C3을 계산해 보면 8 곱하기 7 곱하기 6,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약분하면 얘가 56임을 알 수 있고요. 물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공식이 있죠. NHR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R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공식도 N 플러스 N 마이너스 1CN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중복조합을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공식이죠. 어쨌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56가지다라는 걸 구했어요. 두 번째로는 A보다 B가 크거나 같고, 물론 이거 케이스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A, 세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A하고 B하고 같은 경우, A보다 B가 큰 경우, 맞아요? 그 다음에 A보다 B가 작은 경우,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물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등호가 있으면, 이렇게 등호가 있으면 참 계산하기 편한데 바로 이 공식을 쓸 수 있잖아요. 중복조합 공식을 쓸 수 있는데 등호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좀 마음에 걸리죠. 그러면 등호 없는 거가 잘 계산이 안 된다라는 거니까 있는 건 계산이 잘 된다고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냐? 예, 맞습니다. 요거인 경우의 수에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요 중에서 A하고 B하고 같은 걸 빼주면 돼요. 이거인 경우를 제외하면 되죠.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외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가 어떻게 되죠? 예, 6H4 계산하자면은 9C4가 되고요.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4, 3, 2, 1 약분이 되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3, 7, 21, 21 곱하기 6이니까 126가지고, 요거인 경우는 우리가 몇 가지라고 구했어요? 56. 그러면 우리가 얼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쪽에 대해서는 사선을 끌 필요는 없겠죠.
126 빼기 56이니까 70. 즉 A보다 B가 크고 B보다는 C가 크거나 같고 C보다는 D가 크거나 같은 경우는 70까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그쵸?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경우를 봅시다. 세 번째 경우는 B보다 A가 크고 C, D 이렇게 되는 경우죠. B보다 A가 크고 A보다 C가 크거나 같고 D가 C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거인 경우에서 똑같이 뭐요? 여기서 B하고 A하고인데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말이죠. 네. 마찬가지 요거인 경우를 제외하면 되죠. 제외하면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6H4 이 경우가요. 물론 여기도 요거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거 계산했죠. 126까지. 요거인 경우는 몇 가지예요? 56까지. 그러면 여기 3번 케이스도 126 빼기 56이니까 70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어떤 케이스, 이 케이스에 대해서 계산해 보려고 했는데 이 케이스가 1번, 2번, 3번 케이스로 나뉘고 이 1, 2, 3에 중복되는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어떻게 됩니까? 답은 1번 케이스인 56 더하기 2번 케이스인 70 더하기 3번 케이스인 70에서 196까지가 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9번의 답은 196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 30번 문항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양수 t에 대하여 확률 분수 x가 정규분포 평균 1이고 표준 편차가 t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리고 x가 5t보다 작을 확률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게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보다는 x가 작거나 같다의 최대값을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한 값을 k라고 하자. 요거의 확률이죠. 요거의 확률의 최대값. 이때 1000k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1000k. 1000k의 값을 구하시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양수 t예요. 양수 t고요. 그리고 요게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요. 얘가 2분의 1이 돼야 된대요. 일단 x가 정규분포고 이게 평균이 1이죠. 평균이 1이고 표준 편차가 t라는 거니까 어찌됐든 x에 관한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대략적으로 약간 이런 모양이 대칭이 돼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대칭으로 뭐 이런 모양이라고 하고요. 이 x축이겠죠. 그리고 여기 대칭축 자체가 평균값이니까 이게 1일 겁니다. x 이꼴 1. 맞나요? 여기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렇게 될 때 x가 5t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2분의 1보다 커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2분의 1보다 크려고 하는데 x가 5t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그럼 뭐 5t가 어디쯤에 있어야 될까요? 이만큼 절반의 확률이 2분의 1인데 요거보다 x가 5t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2분의 1보다 커야 되니까 5t는 어디쯤 있어야 돼? 대략적으로 요런 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5t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이 전체인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제 얘가 2분의 1이니까 절반까지만 여기 부분까지 더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 딱 1로 자르는 이 부분의 확률이 2분의 1이니까요. 넓이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다? 1보다는 5t가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로부터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t가 양수예요. t가 양수이므로
뭐 없는데 t가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t가 양수는 아니고 뭐 어차피 5로 나누면 어쨌든 1을 얻을 수 있죠. t가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것이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t가 5분의 1에 대하여 라는 말로 이제 바꿔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확률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보니까 오른쪽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규분포에서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주는 게 필요하죠. 여기 표준 정규분포표를 쓰려니까. 그죠? 확률에서 G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니까요. 그래서 주어진 P, T제곱 빼기 T 플러스 1이 확률에서 X보다 작거나 같고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 확률에서 X보다 크거나 같은 이 확률 표시를 이거를 확률 변수 뭘로 고쳐봐야 되죠? G로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G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표준화 한다는 거죠. 이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B 평균이 1이고 표준 분자가 T예요. 그러면 T제곱 빼기 T 플러스 1 여기에다가 평균을 빼고 어떻게 해요? 표준 편차를 나누죠. 마찬가지로 X 빼기 평균 표준 편차를 나눠주고요.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빼기 1 얘를 T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없어지고 약분이 돼서 T 빼기 1이 자변이 되고요. 얘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확률면서 G가 되는 거죠. 네, G가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약분이니까 T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죠? 요 1t-1보다 g가 크거나 같고 t 플러스 1보다 g가 작거나 같은 요때의 이 확률 이거의 뭘 구해야 돼요? 요거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왜 최대값? 근데 우리가 똑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 최대값인데 이거 t-1보다 크거나 같고 t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요거는 구간의 길이가 얼마가 되죠? 구간의 길이는 2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률 변수 g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리면요. 얘는 똑같이 더 올라가면 되진 않는데 내려가는 걸로 이렇게 표시하면 확률 밀도 함수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평균이 0이니까요. 0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일 겁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는 뭐 g라고 쓸 수 있겠죠. 0에 대해서 대칭인데 구간이 2예요. 만약에 길이가 2인데 여기가 2라고 여기서부터 이 한 칸이 1이라고 대충 해볼게요. 여기서 2까지 이것도 구간이 2잖아요. 요거의 넓이가 넓을까? 그죠? 요거는 결국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x 이꼴 t 마이너스 요 그래프에서 보면 x 이꼴 t-1이 아니라 x 이꼴 c 이꼴 t-1 g 이꼴 t 플러스 1과 z축 그 다음에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죠. 맞아요? 이 확률이 영역의 넓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면은 넓이가 제일 넓을까? 상식적으로는 0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제일 최대값이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면 좋겠네 라고 생각해서 보니까 이렇게 1-1이 되려고 하면 t값이 뭐가 돼야 돼요? 요때는 t가 0일 때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t의 값은 아까 기억나시나요?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구간의 길이가 2일 때 제일 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쵸. 결국에는 어쩐 z 이꼴 0 값인 이 축에 되게 이
t-1과 t 플러스 1이 가까워져야 되는 거죠. 얘를 좀 한글로 좀 되게 예쁘게 한번 써보면요. 한글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예쁘게 쓰면 t-1, t 플러스 1의 평균이 0에 가까울수록, 왜냐하면 z 이퀄 0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니까 대칭이고 제일 높게 함수값이 표현되니까요. 확률 밀도 함수의 함수값이 0에 가까울수록 확률값은 커지죠. 확률값은 커집니다. 그렇다면 t-1, t 플러스 1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t 플러스 1을 2로 나눈다. 얘가 뭐가 되죠? 그렇죠. t가 되겠네요. 제거되고. 이거의 값이 0에 가까울수록 그럼 뭐가 커진다는 거예요? t-1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거의 값은 커지죠. 우리가 이게 최대값을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앞에서 t의 범위가 뭐였어요? 5분의 1이었으니까 최대값은 뭐예요? t가 5분의 1일 때 뭐가? 확률 t-1보다 g가 크고 t 플러스 1보다 g가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다. 이것은 최대값을 갖겠죠. 맞나요? 그래서 뭐 거의 다 왔습니다. 즉 최대값 k는 뭐냐? 5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해보면요. 5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0.8 5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1.2 이렇게 될 거고, 이거 계산 우리가 어떻게 하죠? 네. 마이너스 0.8보다 z가 크고 0보다 작거나 같고 더하기 0보다 g가 크고 1.2보다 g가 작고, 얘는 다시 보면은 0보다 크거나 같고 0.8보다 작거나 같고 더하기 이렇게 쓸 수 있죠. 맞나요? 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미 그냥 구해도 되죠. 이거 어디 있어요? 여기 값이 있습니다. B0에서부터 0.8까지가 0.288, 1.2까지가 0.385예요. 다시 말하면 얘가 0.288 더하기 0.385, 얘를 계산하면 0.673이 됩니다. 즉 K값이 673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에서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1000K의 값이니까 1000K의 값이니까 답 1000K는 1000 곱하기 0.673이니까 67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30번 답은 673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학능력시험 수학 확률과 통계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